지금 이 테이블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테이블이 중앙에 나홀로 덩그러니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더 길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옆에 이 테이블을 받아주는 벽이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저는 지금 광진구에 나와 있는데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24평 투베이 구조의 구축 아파트고요. 주방과 거실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데다가 안방의 크기가 크고 거실의 크기가 좁은 평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크게 3가지 정도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는 바로 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었어요. 지난 여의도 프로젝트가 저층 레벨에서 소나무와 같은 근경의 조경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프로젝트였다면 이번에는 장대한 한강의 원경을 집에서 앉아서 향유하고 음미하기를 원하셨던 고객님의 바람을 적극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적이 조금 좁은 아파트여서 저희가 벽체 시공에 있어서 공법의 변화를 조금 줬는데요.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목공으로 가벽을 세워서 면적을 줄이는 작업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배가 아닌 조금 색다른 마감재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내추럴한 콘크리트 위에다가 페인트만 덧칠해서 벽이 가지고 있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감성을 더해주는 그런 공간 한 번쯤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집에다가 감성을 불어넣었는지 끝까지 봐주세요. 세 번째는 이 집의 평면 구조를 크게 바꿨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제한적인 투베이 구조에서는 혁신적인 거주 성능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고객님께서 안방은 퇴근 후에 취침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은 거실에서 보내길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었던 안방을 거실로 사용하고 좁았던 거실을 안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실 창의 폭도 넓어져서 한강의 경치를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었고 기존에 폭이 좁았던 거실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지게 됐어요. 이 니즈들을 어떻게 풀어드렸는지 이제 제가 공간을 돌아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문 바로 바깥쪽이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예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여기가 추운 공간이고 지나치게 오픈돼 있어서 복도에서 나는 소음도 그대로 집 안으로 전달되는 그런 컨디션이었어요. 그래서 단열과 소음 차단 목적으로 중문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좁은 면적이라 최대한 안쪽을 밝게 구성을 했고 좌측에는 신발장, 하단을 띄워서 조명을 넣어드렸고 우측에는 거울을 설치하고 옆에 벽과 1대1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지금 제 뒤로 싱크대가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6m예요. 냉장고를 벽 쪽으로 이동시키고 나니까 이렇게 넓은 조리 공간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싱크대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밥솥을 둘 자리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보통은 가구 구성에 있어서 벽에 붙은 맨 가장자리 공간은 문을 열어두어도 문이 벽으로 붙기 때문에 동선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이 장점을 이용해서 여기에 밥솥 슬라이딩 장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오븐은 빌트인 오븐은 아닌데 도어를 닫았을 때 빌트인 오븐처럼 읽혀지도록 가구 도어가 속장을 전부 덮게끔 신경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코너장이 안쪽에 있을 때 이처럼 가구 하부장을 폴딩 형태로 계획을 해주면 구석 공간도 잘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상판과 전면 미드웨이는 모두 칸스톤으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칸스톤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 조금 로스가 생기는데요. 이 판재의 사이즈를 저희가 사전에 잘 계산하고 나눠줘서 식탁 상판도 통일감 있게 칸스톤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다리도 상판과 좀 잘 어울리도록 저희가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지금 이 공간이 바로 이 집의 다이닝 공간인데요. 지금 제 바로 옆에 식탁을 받아주는 이 벽은 사실 이 집의 방을 구획하는 벽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기존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벽은 구조벽체라 철거가 되지 않는 벽이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박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구조벽체를 제외한 나머지 비내력벽을 모두 철거하면 거실로 통하는 복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철거가 불가능한 이 구조벽체는 식탁을 받아주는 벽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넓은 홀을 가진 카페의 중앙에 티테이블을 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덩그러니 테이블만 놓으면 손님들은 홀 중앙에 앉지 않아요. 대부분 벽에 붙어 있는 구석진 자리를 먼저 찾죠. 이럴 때 중앙에 있는 테이블 옆에 벽을 의도적으로 설치하거나 화분을 놔주면 신기하게도 이 테이블에 먼저 손님들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 이유가 안정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테이블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테이블이 중앙에 나홀로 덩그러니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더 길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옆에 이 테이블을 받아주는 벽이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요? 좁은 공간에 식탁을 세팅할 때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구를 이용하는 행태를 수집을 해보고 이를 잘 응용해서 활용하면 비좁은 공간에서도 잘 작동하는 성공적인 가구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물로만 보였던 이 내력벽 덕분에 오히려 중앙에 놓인 식탁을 받아주는 벽이 하나 생기고 뒤편에는 아늑한 복도가 생기면서 순환할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감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집은 카페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출 콘크리트 위에 텍스처를 주어서 질감이 도드라지는 벽체를 만들어 봤어요. 저 옆에 보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벽을 세웠어요. 기존에 우수관이 있던 자리인데요, 배관에 단열과 흡음을 꼼꼼하게 해서 TV 월을 받아줌과 동시에 TV 시청 시에 자연광으로부터 차양 역할을 해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바로 한강이 눈에 내려다 보이는 점인데요, 거실을 확장하면서 샤시를 전부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보이는 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우측에 통창을 계획해주고 창 너머로 보이는 이 뷰가 와이드한 프레임 안에 끊기지 않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안방에 있는데요, 여기가 기존에 거실이 있던 자리예요. 거실에다가 큰 공간을 내주고 안방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좁아진 만큼 뭔가 플러스 알파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공간은 작은 베란다인데요, 법적으로 여기는 대피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 되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과 단열을 해드려서 안방에서 언제나 창을 열어 바깥 뷰의 원경을 방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침대가 위치한 공간에서 바로 외기에 면하지 않고 이만큼의 이격 공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 공간이 약간 한옥의 처마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대 맞은편의 안쪽에는 아늑한 화장대 공간도 마련해 드렸어요. 이처럼 좁은 공간이지만 로스 없이 각각의 요소들이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이 집에는 욕실이 하나예요. 최대한 넓어 보이도록 밝은 톤의 타일로 계획을 해주었는데요, 고객께서 이 공간을 건식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셨어서 샤워부스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여기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세면 및 변기 공간을 반건식으로 사용을 하고 청소할 때만 물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굳이 이 공간에 배수 유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봉수를 한다 해도 거의 쓰지 않는 배수구라서 평소에 늘 말라있거나 고여있는 봉수에서 오히려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환풍기를 틀면 내부 공기가 마이너스 압이 돼서 배수구의 공기가 욕실로 빨려 들어와요. 그 말은 이곳에 배수구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배 계획을 할 때 나중에 청소가 용이하도록 전체 구배를 샤워실 쪽으로 잡고 샤워실 안쪽에서 트렌치 쪽으로 구배를 잡아주면 나중에 물 청소를 할 때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샤워실 안쪽에는 샴푸 선반을 계획을 해드렸고 천장은 이노솔 그리고 휴젠트까지 둬서 기능적인 측면을 극대화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25평 투베이 아파트 풀기가 참 어려운 레이아웃이지만 고객과 함께 숨겨진 답안을 찾아가던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처럼 좁은 면적을 가진 공간일수록 공간을 통으로 비워만 두면 나중에 그 애매한 빈 공간을 채워나가기가 더 힘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배치될 가구들과 세밀한 치수들까지 함께 풀어가면 물리적인 면적은 작지만 그 안에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